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 112 상황실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이제 오후 6시 35분쯤에 너무 불안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 또 8시경에는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 또 8시 30분에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가 날 것 같다. 이제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접수가 됐음에도 참 지금 경찰의 미흡한 처리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이제 신고를 받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즉시 파견이 돼서 어떤 구조 조치나 어떤 관리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119에 신고를 하면 예. 112에서 112에 신고를 하면 바로 관할 경찰청으로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할 경찰청에서 접수받은 내용을 판단을 하고 대응책을 수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추측컨대 관할 경찰청에서는 112에 신고했던 내용을 접수받아서 대응을 했었는데 예. 아마 경찰이나 112 소방대원, 안전관리원이 파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크게 나지 않았나는 생각하거든요. 경찰이 총 4번을 출동을 했는데 지금 자체 종결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만큼 뭐 심각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런 네. 사태를 불이 났다라고 신고해 보십시오. 지금 불이 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으면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관할 경찰청에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마 이 내용 가지고는 아마 압사당하거나 사람이 죽을 만큼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고 아마 판단했을 걸로 보여요. 예. 만약에 알고도 파견을 안 했다라면 직무유기로 큰 어떤 형사처벌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은 또 덧붙여서 예년보다 투입된 인력이 더 많았다고 했는데 네. 왜 통제가 어려웠던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번 사건이 나면서 사고가 나면서 경찰 병력이 뭐 많았다 적었다 또 참가 인원이 많았다 뭐 적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경찰 인력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사고가 날 확률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경찰 병력이 늘어났어도 위험 지역에 대해서 경찰력이 다수가 투입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나 이태원에 전부 그 축제하는 그 분위기에 예. 몇 메타 간격으로 경찰이 아마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위험하지 않는 지역에 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안전관리원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가장 위험한 지역에 많은 경찰들이 가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수보다는 아무래도 그 위험 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서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위험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요. 예. 또 위험 시간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크 타임이 있거든요. 예. 이때는 또 더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변두리 외곽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요원들이 가장 위험 지역이 우리가 그 골목길로 선정했다면 거기에는 경찰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죠.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획기적으로 모든 게 뭐 몇 메타 간격으로 이러지 않았냐라는 이런 그 생각도 해봅니다. 예.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사고 발생 사흘 전에 용산구, 경찰, 그리고 이태원 상인들이 헬로윈 대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사고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비가 안 됐다는 점, 이 점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격 많이 받은 곳이 서울의 이태원입니다. 아마 이 지역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노 마스크로 지금 경기 활성화로 굉장히 이제 붐이 일고 기대가 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 입장에서나 상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축제에 그 왕성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곳에 경찰이 투입이 되면 아무래도 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모습들을 웬만하면 사복 경찰로 바꾸고 이러지 예. 않았냐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임 논란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참사 당일에 경찰과 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통과를 시켰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이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만약에 무정차를 했다면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무정차를 했다라고 하면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무정차를 했었다. 한 경우에 그럼 사고 안 났을까요? 이번 상황을 보면 예. 무정차를 했었더라도 이번 사고는 났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사고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에 의해서 노출된 문제가 복합이 돼서 큰 요인이 돼서 대형 참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 어느 하나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정차에 가지고 이 발생 유무를 따진다는 것은 이것도 좀 맞지 않다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서 이제 무정차 통과를 시켜서 많은 인원이 거기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얼른 그 장소에서 빨리 빠져나오게끔 이제 정차를 시켜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참 네,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무정차를 했다라고 해서 저 분산되는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이거든요. 예. 만약에 무정차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아마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갔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나 그 요인 가지고 예. 이번 사태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논리죠. 알겠습니다. 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럼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사람이 많이 운집했던 그런 비슷한 행사와는 어떤 점이 달랐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건 주최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저는 주최자가 있고 없고 차이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안전 대책의 품질로 봅니다. 품질. 품질이요. 그렇죠. 예. 100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는 10배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안전 대책을 품질이 높아졌다. 높게 시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다라고 봐야 되죠. 품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저기 불꽃축제 100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한강배이잖아요. 예. 예. 그럼 한강배는 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곳에 관리 요원들이 경찰들이 아마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10만 명 내외 안팎에 모여 있는데 위험한 곳에 정말 위험한 곳에 관리 요원이 없었다. 없는 거나 다름없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안전 대책의 품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그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안전관리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세우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예. 누구나 안전 대책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안전 네.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세우냐가 그게 이제 안전 대책의 품질이거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하느냐, 어떤 지자체가 하느냐, 어떤 협회 단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좀 중복되지만 위험 지역의 요소별로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지역이 있겠죠. 예. 또 시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위험 요소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날짜라든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 시간대도 사람이 모이는 피크타임. 예. 이때에는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있었다라고 예.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통제를 하는데 폐쇄를 하든지 폐쇄가 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방 통행을 한다든지요. 일방 통행은 뭐 몇십 미터 간격으로 두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블록 다음에는 이 블록에 대해서는 이 통로 일방, 이 블록에 통로를 하고요. 예. 그렇지도 않을 상황이다라고 하면 출입 후에 경찰 관리원이 한 명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 밀집도가 높아진다. 좀 스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톨게이트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톨게이트가 뭐 서너 개 있는데 어떨 때는 하루가 한 개만 작동되고 두 개가 쉬고 있죠. 예. 그게 고장이 아닙니다. 입구 들어가는 출입량을 통제한 그런 절차거든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양을 줄이고 있거든요. 예. 모든 걸 다 열어놓으면 가서 병목 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 시스템을 좀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체적 없는 거에 대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앞으로 되겠죠.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들을 좀 짚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불법으로 가설된 야외 테라스 등으로 인해서 거리 폭이 좁아져서 이번 좀 그 사고의 어떤 심각성, 위험성을 더 키웠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건물 불법 증축 문제 이것도 원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 저는 정말 이걸 보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연히 원인이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원인에 크게 차지는 않지만 원인의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도가 잘못됐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불법 증축하잖아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실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제도가 규정이 좋아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도는 뭐 지금 잘못됐다고 하니 이제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령 극단적으로 보잖아요. 제도나 규정이 없어도요.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만 활동하잖아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규제화하는 그런 목적이지만 그래서 제도도 물론 필요하고 뭐 국민들도 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안전은 어떤 정부나 제도나 어떤 국가만이 이렇게 지자체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전은 절대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켜야지만이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키기만 하면 사고 안 납니다. 네. 예. 줄이는 게 아니라 사고 안 나요. 근데 예. 지킬 수 없고 안 지키니까 그렇거든요. 아, 국민에 대한 저희들의 인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하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옥철이라고 하죠. 네. 사실 출퇴근 시간에 정말 지하철을 타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를 실제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데 아,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출퇴근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인식이 너무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 박혀서 이렇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나 저희 이제 아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지하철도 위험하지 않느냐? 예. 하고 기자들이 오늘 또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지하철은 저는 사고 날 확률이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다 달라요. 예. 뭐 목적지가 다르고 어떤 목적이 달라요. 내가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축제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축제 또 뭐 스탠딩 뭐 쇼 같은 이런 거 있죠. 연극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 같아요. 즐기기 위해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대화가 소통이 잘 됩니다. 또 같이 춤을 출 수 있고 같이 노래 부를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같이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불합리한 행동들이 노출되면서 또 소통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는 목적이 다 달라요. 지금 나는 빨리 가야 돼요. 예. 지금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끼어 있긴 하는데 약간 이제 공기 이제 산소 호흡하는데 좀 그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한번 숨을 쉬면은 그 몇백 cc의 산소를 흡입하거든요. 예. 사람이 빽빽한 사람이 흡입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죠. 내뱉기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 답답하고 좀 머리 예. 아프고 이런 건 있죠.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압사 사고는 나는 극히 드물겠다라는 건데 반면에 그러나 이제 이 지하철이 용도외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시위나 뭐 이런 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고는 충분히 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참사가 1993년에 발생한 홍콩 란콰이퐁 새해 전야 참사와 닮았다 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사가 있는 골목에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 오가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험에 맞닥뜨렸다. 이 점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당시에 홍콩은 이 사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홍콩에도 지금 헬로윈 행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예. 영상을 봤어요. 예.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와 현격히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가 되냐면 군중이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경찰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 경찰들이 보이는데 경찰들이 전부 다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디 길로 가세요라고 하면서 뭐 일본어도 써 있고 다국용어로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길로 가세요라고 하면서 경찰들이 또 지휘자가 몇 명 보여요. 뭐 한 대여섯 명이 가더라고요. 예. 앞에가 리더가 있고 리더가 손으로 하니 전부 다 손으로 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깃발로 보면 어떤 행동인지 알잖아요. 예. 예. 아마 여기에서도 보면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도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참고할 부분은 분명 참고를 해야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